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계룡남 아들을 가지고 유세하던 시부모를 거지 취급해주고 영 끊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긴 글이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 말들을 곱씹으며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작성하는 거라 혹여 오타가 있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30대 초중반 신혼부부입니다. 그 짧은 사이에도 시어머니의 막말로 셀 수도 없이 신랑과 싸우고 부부 상담받고 울고 상처받고 많은 일이 있었네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외국 유학 후 한국에 돌아와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해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정식 초빙 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외에도 교육 사업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소위 말하는 계룡남이며 성품이 올곧고 줄곧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연하예요. 늦은 나이에 의사의 꿈을 안고 의전원에 재학 중이며 졸업까지 마지막 내년 1년 한 해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애 때부터 시어머니의 간섭과 집착, 막말에 시달렸지만 진지한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저로서는 한국의 시자와 시어머니 자리의 중요성, 그리고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트 도중 신랑 청바지가 찢어져서 급한 대로 저렴한 청바지를 사줬는데 신랑은 그게 좋았던지 사진을 찍어서 엄마한테 자랑한다며 보냈어요. 제가 사준 청바지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예쁘냐고 묻는 신랑에게 시어머니는 곧바로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의사 만나려면 그 정도 대가는 치러야지. 그럼 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쎄함을 느끼긴 했지만 저는 설마 그 정도 인격은 아니겠지. 만나보면 다른 분일 수도 있어. 하는 마음이 동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 후로도 신랑과 데이트하는 중에 시어머니로부터 영상통화와 카톡이 수없이 왔고 저랑 좋은데 놀러 왔다고 하면 삐지고 질투하고 엄마도 가고 싶은데 너네만 좋은데 가냐며 하시는 말씀. 나중에는 눈치가 보여서 데이트하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 가깝게 지내던 이모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다녀온 후 우울해 있던 저를 달래준다고 신랑이 야밤에 저에게 오겠다고 했습니다. 집이 차로 안 막히면 15분 거리였는데 출발한 지가 한참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서 별 생각을 다 하며 걱정하는 중에 신랑 전화가 오더군요. 오는 중에 엄마가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너한테 간다니 이 야밤에 어딜 가냐고, 엄마 죽는 꼴 보고 싶냐고, 작작 좀 하라고, 엄마 힘들 땐 와줘봤어? 이렇게 급발진을 하며 우시더랍니다. 그래서 차 돌려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상상 이상으로 정상이 아니구나. 아들 쥐락펴락하는 이 엄마도 30이 넘은 나이에 자기 주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부모 말에 휘둘리는 마마보이 아들도 매우 비정상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슬슬 관계를 정리할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참 바보같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신랑을 많이 아끼고 좋아하는 마음에 관계를 끌어오다가 별의별 소리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저를 한번 보고 싶다는 시어머니의 요청으로 처음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는 제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나 매너 있게 반기며 맞아주시고 존중하며 대해주시는 모습에 지금까지 내가 오해를 했나 하는 착각을 잠시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오래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본 모습을 드러냈고 그 후로 저에게 틈만 나면 막말을 시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막말들을 생각나는 대로만 적어볼게요. 너는 내가 아들 키워서 의사 만들어서 줬으니까 나한테 잘하고 살아야 된다. 네가 와야 내 아들이 밥이라도 제대로 얻어먹지. 결혼도 안 했는데 혼자 사는 아들 밥 차려주는 여자 취급. 저 여우가 욕심만 많아가지고. 너는 우리 집이 시할머니한테 받은 땅 안 팔고 그대로 있었으면 우리 아들 만나지도 못했어. 힘들게 의사 만들었더니 죽 서서 괴 좋네. 이건 시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들은 다 잘하고 있으니까 너만 잘하면 돼. 너 자꾸 그러면 내가 미워한다. 등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망언들을 쏟아내고 그때마다 저는 신랑을 쥐잡듯 잡으며 미친 듯이 싸우기를 반복. 결국 제가 참다 못해 폭발하게 된 결정적인 시어머니의 실언은 의사사위 보면 새년만 좋다는데 그럼 안 된다. 나한테 잘해야지. 이 말이었습니다. 새년이 저, 친정엄마, 미래에 태어날 아이, 이렇게 셋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교양 없고 상스럽게 말하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상식이란 없는 사람이고 생각나는 대로 내뱉고 입으로 똥 싸지르는 사람이구나. 더 이상 상종해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신랑한테 난리치고 불같이 화내고 그 길로 헤어짐을 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였던 거 다 쏟아냈어요. 그랬더니 신랑도 폭발해서 그간의 자기 엄마 막말들 하나하나 짚어가며 부모님한테 따지고 본가에 가서 한바탕 뒤집어 엎고 고성이 오가며 난리를 치고 왔다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신랑에게 헤어지자고 했다고 시아버지 하는 말이 아무렇지 않은 척하다가 돌아선 나쁜 년이라고. 시부모님은 남의 집 딸한테 이년저년하는 게 일상인 수준인가 봅니다. 그리고 신랑이 자기는 부모 안 봐도 된다고 연 끊어도 되니까 헤어지지만 말자고 너만 있으면 된다고 울며불며 해서 안쓰러운 마음에 다시 받아주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아직 공부하고 있는 신랑 생활비, 학자금 대출 비용 등 빚내서 아들에게 지원하던 모든 돈을 단칼에 끊고는 땡땡이 돈 많다며 걔 돈 쓰고 살아. 네가 아쉬우면 와서 무릎 꿇고 빌겠지 하는 언행에 자식을 금전으로 휘두르려는 모습까지 보며 정말 없던 전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신랑도 자기 엄마가 늘 했던 말, 힘든 상황에서 너 키우고 의사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의사 되면 다 갚아. 돈 얼마씩 줘. 백화점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이런 거 엄마도 해보고 싶어. 엄마 다 사줄 거지? 의사 되면 빚내서 너도 외제차 타고 아빠도 외제차 한 대 사줘.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 다 쓰고 살아. 나중에 의사 되면 돈 많이 벌잖아. 아들이 의사인데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돼? 너 가르치느라 집에 빚 수억 있으니까 나중에 너 여자 만나면 다 갚아주라고 할 거야. 의사랑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아니면 의사 돼서 네 앞으로 빚 다 가져가. 등등 셀 수 없는 정신 나간 말과 압박에 이골이 났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이따위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으니 그 나이 먹고 빚잔치만 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도 보면 시어머니는 사치와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고 제대로 크고 좋은 물건은 사지도 못해요. 돈 쓸 줄도 모르고 허구한 날 외식하고 짜잘하게 푼돈을 허공에 흥청망청 흩뿌려서 목돈 없애는 스타일입니다. 신랑은 자기네 집과 연 끊고 살고 싶다며 저에게 결혼하자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자기 믿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며 청혼을 했습니다. 친정부모님도 제 고집의 고심 끝에 신랑 인품 하나 보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시가 부모가 어떤 사람이들이건 신경 쓰지 말고 너희둘만 잘 살라고 하시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간단한 언약식 후에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랑 부모님 상황을 알게 된 친정 부모님께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며 신랑은 학자금 대출 1억이 넘는 빚에 그동안 공부만 하느라 모은 돈 하나 없었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사두었던 서울 근교 수도권 30평대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영 끊고 나니 시어머니한테 막말을 들을 일도 신랑과 싸울 일도 없이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어요. 반년쯤 지나니 신랑에게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신랑은 우리가 결혼해서 산다고 말했고 시어머니 반응은 왠지 그럴 것 같았다, 그럴 줄 알았다 하고 넘어가셨어요. 이미 이렇게 된 거 지난날 잊고 새 식구가 되었으니 잘 지내보자며 그때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되었는데 미안하다 사과도 하시더군요. 저희도 부모 자식과는 천륜인데 하는 마음, 시어머니도 변하려고 노력해 주시니 나도 한 번 더 노력해보자는 마음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시는 모습에 저도 경계를 풀고 차츰 다가가니 3개월도 안 되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게 보이더군요. 그 사이에도 시부모님은 말끝마다 저희 부모님에게 너네 엄마, 너네 부모 이딴 소리를 해대고 심지어 제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신랑보다 영어를 잘하는 것이 꼴보기가 싫었는지 영어로 논문 써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저한테 땡땡이는 생존 영어이고 우리 아들은 고급스러운 논문적인 표현의 영어지 이러면서 입 삐죽거리며 후려치기 시전에 막말로 그 집에서도 우리 아들이 의사니까 돈 되고 있는 거지 결혼했으면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지 하는 뻔뻔한 말들을 내뱉었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그래도 적당히 거리 두며 살면 된다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지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참 아들이 어디 사는지 한 번은 와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연말에 시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자식 집에 처음 오시면서 휴지 달랑 들고 오시더군요.
시아버지는 집 좋다, 잘 해놓고 사는구나, 미안하다, 고맙다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시어머니는 입 딱 다물고 인상 팍 쓰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이 엄마 왜 그래? 기분이 안 좋아? 어디 아파? 이렇게 물어도 아니야. 이러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신랑이 분위기 풀어보려고 그래도 우리 이렇게 사는 모습 보니까 마음 놓이고 좋지? 하는 물음에 너도 물려받을 거 있어. 시골집 땅. 그거 다 네 거야. 하면서 또 입을 삐죽거리셨습니다. 대출 잔뜩 받았어서 빚 갚고 나면 팔아도 얼마 안 남는 재산 있으면 뭐 하나요? 부모된 도리로 너희 결혼할 때 도움 하나 못 줬는데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좋구나. 고맙다. 미안하다. 이 한마디가 머릿속에 안 떠오를까요? 아니면 제가 같은 여자로서 질투가 났던 걸까요? 신랑은 기분 상해 있는 저와 엄마 양쪽 다 마음이 쓰였겠죠. 시부모님 가시고 난 후에 전화를 해서 시어머니 동태를 살피니 시어머니 한다는 말이 아휴, 아파트 답답해서 못 살겠다. 너무 높아서 어지럽다. 왜 여기다가 집을 샀냐? 아휴, 거기 있다가 우리 집 오니까 아빠한테 우리 집 너무 좋다고 그랬다. 우리 집이 최고다. 너네 집 있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시댁은 수도권 근교 시골주택이에요. 좁아터짐 다락방 같은 집. 그 말에 신랑이 화가 나서 엄마는 도대체 왜 남도 아니고 자식이 잘하고 사는 것을 질투하냐. 시부모님 오신다고 땡땡이가 얼마나 정성 들여서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고 그랬는데 왜 자식들 기분을 잡쳐놓지 못해 안달이냐. 라며 언성을 높이니까 다짜고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누가 그렇게 준비하래? 그럼 내가 땡땡이 비위라도 맞추려고 그 집 가서 방방 뛰어야 돼? 나는 내 마음대로 기분도 못 나빠? 나는 항상 기분이 좋아야 돼? 내가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거지. 어쩌라고 따박따박 따져대는 거야? 이런 막말을 또 쏟아내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전후사정 따져보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고 신랑이 소리 그만 지르시라고 저한테 소리 지른 거 사과하시라고 똑같이 소리 지르며 말했더니 자기 아들 기죽을까봐 그랬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친정에서 매달 월 500씩 지원받아 그 돈 반은 그 집 아들 밑으로 들어가고 있다. 학자금 대출 갚고 개인 용돈 쓰고 차량 유지비와 교통비, 식비에 혼자서만 그 돈의 반을 친정에서 가져다 쓰고 있다. 기죽일 거였으면 애초에 이런 거 세세하게 다 말하고 처가에 납작 엎드려 눈치 보게 했을 거다. 이렇게 말하니 아무 말 못 하시더라고요. 정작 도움 주고 있는 친정에서는 나중에 돈 달라는 소리는커녕 너네 잘 살면 된다. 부모는 원래 자식 주는 거다 하시는데 대체 당신들은 우리만 봤다 하면 양가 똑같이 돈 줘야 안 서운하다. 너네가 여유 있을 때는 너네가 살아. 이딴 부모 같지 않은 소리나 하고 있으니 부모로서 부끄럽지도 않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숨을 쉬면서 감정이 누그러지면 얼굴 보고 얘기하자길래 감정 안 풀 것이고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을 것이라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신랑은 다시 전화해서 엄마 아빠가 잘못을 깨닫고 변하지 않으면 자식을 낳아도 손주도 안 보여드리고 늙어 죽을 때까지 안 보고 살겠다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며 시부모님한테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어요. 2번 다시 내 딸한테 함부로 하면 두고 보지 않을 테니 앞으로 언행을 똑바로 하고 살아라. 그 집 부모가 하는 언행이 같은 부모로서 개탄스러울 정도이다. 또 한 번 무례하게 굴시에는 그 집 아들 더 이상 지원할 이유 없으며 지금까지 들어간 돈 다 돌려받고 내 딸 이혼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내고 차단하셨다고 합니다. 저번에 한 번은 시부모님이 의전원 마지막 학년 학비는 당신들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전화해서 준다고 했던 돈 달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 하더군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연 끊으려고 전화한 것이다. 부모 도리를 한 것도 없으니 자식 도리 앞으로 평생 바라지도 말고 우리 볼 생각도 말아라. 당신들이 어디까지 구질구질하게 구는지 보고 싶었다.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평생 우리 볼 생각 말라고 했어요. 먼 훗날이 되어 신랑이 부모를 그리워한다면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살려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 직업이 뭐뭐야. 이거 불치병이라네요. 안 고쳐진다고 합니다. 남편도 쓰니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시부모 신경 쓰지 마시고 두 분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